야, 7km 진짜 길겠다 이거. 씨. 여기 스타트. 저기 스타트. 어차피 30분이니까 지속적으로 가야 돼요. 목표가. 전 30분 파티 갑니다. 그래. 안녕하세요, TT 준석입니다. 티하. 이번에는 우주 그란폰도에서 가장 마지막에 위치한 적상산 홈 계측 구간의 마지막 하이라이트를 대미하는 마지막 장소죠. 이제 여기가 한 133km의 획득 고도를 이미 한 2000 정도 탄 상태에서 대회 마지막 피니시까지 약 7km 어필 구간을 계측 구간으로 포디엄을 가리는 그런 구간입니다. 적상산 이미 풀영상 올리신 분들이 많은데 저는 그냥 보면 좀 너무 심심할 것 같고, 파워데이터도 제가 MTB를 빌려 나온 거라서 파워데이터도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도 그냥 제가 어떻게 탔나 볼겸 하면서 영상을 보면서 해설을 넣어보려고 합니다. 적상산인 7km 어필에 어필 경사도가 굉장히 꽤 세요. 그래서 거의 약간 저희가 알고 있는 화학산 화학터널 어필하고 좀 기록이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기록을 저희가 답사를 해본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한 30분 정도면 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더 빨리 잘 타는 남자들 같은 경우는 20분대 중반 정도 기록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가 빌린 이 MTB 같은 경우는 무게가 약 9.9kg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MTB가 로드보다 좀 더 무게가 많이 나가서 순수 어필에서도 좀 손해를 보는 면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로드 기록보다는 조금 더 오래 걸릴 것이라 예상을 해서 제가 30분 정도로 예상을 하고 30분 파워 테스트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탔습니다. 그래서 어필을 탈 때 가장 중요한 게 본인이 몇 분 정도 어필을 올라가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남은 레이스 코스가 어떻게 되고, 이런 힐클라인 계측 구간 같은 경우는 딱 이 어필 구간만 힘을 다 쏟아내면 되니까 내가 해당 구간 30분 동안에 혹은 35분 40분 동안에 본인이 어느 정도의 페이스로 올라가야지 페이스가 갑자기 퍼지지 않고 꾸준하게 강한 강도로 자기가 버틸 수 있냐, 이런 본인의 전투력과 의지, 뭐 그런 것들을 미리 알고 쥐어짜내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아까 호윤 형하고 김현진 선수 같이 출발했는데, 김현진 선수의 어필보다는 제가 MTB 어필이 좀 더 훨씬 빠르고, 그다음에 호윤 형 같은 경우는 이미 계측 구간을 노리는 것도 아니고 이미 많이 타서 지친 상태였기 때문에 저 혼자 이 적상산을 다 올라갈 것을 이제 생각을 하고 혼자 이렇게 쥐어짜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타면서 다른 그란폰도 혹은 메디어폰도 참가자분들도 지나가면서 제 다른 분들의 속도를 의식하지 않고 계측 구간의 속도 기록 가지고 재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저 혼자만의 나름의 페이스로 꾸준히 탄력을 잃지 않으려고 열심히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올라가고 있으면서 이게 메디어폰도하고 그란폰도 혹은 뭐 출발 시간이 다르거나 뭐 그렇기 때문에 이미 적상산 피니시 구간까지 찍고 내려오신 분들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천천히 올라가고 계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한 명 한 명 차례로 따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파워미터가 없어서 파워데이터는 없지만 제가 한 몸무게가 65kg 정도고 20분 파워가 한 맥시멈이 한 320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 체감 느낌상으로는 지금 평균 와트가 320, 30? 그 정도 나오고 있는 상태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한 300 아니면 좀 힘든 상태니까 한 310에서 320 정도로 가다가 좀 제가 떨어졌을 때는 290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회복이 되면은 한 310까지 다시 끌어올렸다가 그 정도 페이스로 가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필이 긴 구간일 때는 한 5분 남산 파워를 PR 오르듯이 그렇게 가고 나면 나머지 20분이 아무리 열심히 탄다고 해도
이미 앞에서 5분에서 오버페이스를 했기 때문에 페이스가 급격히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좀 오버하지 않고 자기가 꾸준히 갈 수 있는 페이스를 유지하고 본인이 그 페이스를 어느 정도 탈 수 있는지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다른 참가자분들도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다른 참가자분들 같은 경우 느린 게 아니라 제가 지금 굉장히 빠른 편인 거죠, 사실은. 아, 죄송합니다. 아무튼 이날 제가 기록이 27분 8초 정도 나왔어요. 그래서 로드로 따져도 굉장히 좀 꽤 괜찮은 기록이거든요. 그래서 MTB로 27분 정도 나왔으니까 사이클이었으면 25분 후반대? 뭐 그 정도 기록이 나오지 않았을까 싶네요. 그래서 제 주특기인 미친 숨소리를 내면서 남들이 어떤 속도로 가는 걸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제 속도만 신경 쓰면서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무주그란푼도 제가 굉장히 만족스러웠던 점이 교통 통제하고 이 응원해 주시는 무주 주민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해맑게 저희를 응원해 주시는 분들도 많고, 경찰 및 도로 통제하신 분들이 굉장히 원활하게 통제를 해주셔가지고 안전하게 대회를 잘 즐겼던 점이 저는 무주그란푼에서 되게 좋았던 점이에요. 뭐 제가 어제 올린 것처럼, 엊그제 올린 것처럼 대회 운영 면에 있어서는 그 대회 운영 측이 좀 미숙한 면이 있어서 좀 아쉬웠던 부분이 굉장히 많지만, 그래도 무주그란푼은 저는 굉장히 괜찮은 대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라이딩하는 모습을 좀 더 해설을 해보면은, 경사도가 굉장히 셌다가 지금 현재 경사도가 뭐 2%까지 떨어졌다가 4% 정도로 약간 경사도가 좀 낮아지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힘들다고 파워를 낮추기보다는 저런 경사도가 낮은 데서 오히려 더 파워를 밟아주는 것이 속도가 훨씬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경사도가 낮았을 때 보통 파워가 떨어지면서 회복을 하고 싶기 마련인데, 사람의 심리가 그때 그걸 좀 더 이겨내고 참아내면서 거기서 속도를 좀 더 뽑아내야지 기록을 최대한 좀 단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속도를 뽑아낸 다음에 경사도가 다시 이렇게 높아지면은 거기서는 그냥 가던 파워 그대로만 좀 최대한 유지, 존버한다고 하죠. 네, 앞에. 네. 근데 방금 반대편 차선에서는 중앙선을 거의 넘으려고 하는 모션이 보여서 제가 좀 약간 소리쳤던 모습입니다. 다운힐 할 때 뭐 중앙 차선을 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긴 한데, 명확하게 반대편 차선에 자전거가 올라오고 있을 때는 뭐 절대 넘어서는 안 되겠죠. 예, 뭐 아무튼 그런 게 있었고, 다시 경사도가 3%까지 낮아지죠. 경사가 낮아지면서 저는 여기서 더 놓지 않고 여기서 더 기록을 끌어올리려고 더 열심히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숨소리는 점점 더 거칠어지고 있고, 하지만 여기까지 밟아놓은 게 너무 아깝기 때문에 계속해서 열심히 밟고 있죠. 그래서 이때 제가 7km 구간이라고 들었는데 사실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예상을 잘 못했어요. 그래서 화학산 정도하고 비슷하니까 30분 잡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중간중간에 경사도가 낮은 구간이 있기 때문에 30분까지는 걸리진 않고 한 25분 언더로 끝나지 않을까. 그러면 좀 내가 30분 동안 고통 안 받고 좀만 더 덜 고통받을 테니까 그런 희망을 잠깐 걸었었고, 방금 같은 경우는 반대편 차선에 그 상대편에서 내리막으로 내려온 사람의 제 시선에서 멀리서부터 한참 없었기 때문에 제가 쇼컷으로 좀 더 코스를 줄이려고 반대편 차선을 넘어갔습니다. 이 카메라에서 보이는 것보다 제 시야가 더 훨씬 멀리 보이거든요. 그래서 확실하게 반대편 차에서 내려오는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좀 더 쇼컷을 했다는 점을 시청자분들이 구독자분들께서는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렇지 않은 뭐 조금이라도 저 멀리서라도 자전거나 사람이나 차가 보이면 저렇게 넘어가서 주행하면 굉장히 위험하겠죠. 하지만 뭐 누가 봐도 명확하게 저 한참 멀리서부터도 도로가 뻥 뚫려 있으면 저는 뭐 그 정도는 넘어가도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튼 뭐
그래서 제가 MTB로 올라가면서 제가 가면을 봐도 파워미터가 없으니까 제가 파워를 어느 정도로 유지하면서 올라가는지 절대 알 수가 없고 체감적인 난이도로만 올라가야 되니까 이 페이스 조절하기가 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제가 쉬는 소리가 저 정도 나는 거 보면은 그래도 한 2-30분 가고 있는데 저렇게 통제하시면 3분의 1 정도 왔다고 친절하게 알려주시네요. 그래서 7km 중에서 한 2km 정도 더 가는 그런 상태겠죠. 또 중간중간에 제가 얼마나 왔나 아니면 얼마나 남았나 저렇게 알려주시는 분이 있으면은 저것도 굉장히 페이스 조절에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저는 뭐 저때 체감 힘든 정도로는 엄청나게 힘들었기 때문에 한 절반은 왔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3분의 1밖에 못 왔다고 하니까 여기서 지금 페이스를 그대로 쭉 간다면은 코스가 다 끝나기 전에 퍼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오버 페이스를 했다는 거를 직감을 하고 조금 회복을 선택을 해요. 좀 회복을 선택하는데 여기서 0% 평지 구간이 좀 나왔죠. 그래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사실은 여기서 더 밟아주는 게 좋긴 한데 조금 낮췄어요. 그래서 3분의 1밖에 오지 않았기 때문에 살짝 회복을 해주는 게 낫겠다 판단이 들어서 좀 제가 페이스를 살짝 낮춰서 조절을 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했던 거하고 좀 상충되는 내용인데 이 로드 사이클 제 MTB죠. 사실 뭐 정답이 없어요. 본인 몸 컨디션은 본인이 제일 잘 알잖아요. 그래서 이렇게도 타보고 저렇게도 타보면서 본인이 어필 기록을 어떻게 타면 가장 땡길 수 있나, 내가 가진 몸뚱아리 능력은 딱 정해져 있고 본인이 평소 연습할 때, 평소 연습 훈련할 때 얼마만큼 똑똑하게 내가 내 자신을 몰아붙일 수 있고 어떤 코스를 내가 어떤 페이스로 조져야지 기록이 더 좋은지는 본인이 가장 더 잘 알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뭐 그래서 제 주관적인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렇게 탄다고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팅을 계속 좀 오래 가다가 이게 또 시팅으로만 계속 가면 좀 한 가지 근육을 계속 쓰니까 좀 근전환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방금 같은 경우는 막 댄싱을 좀 바꿔주면서 쓰는 근육도 조금 바꿔주고 약간 숨을 켜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또 댄싱을 꼭 고각에서만 순간적으로 반응하기 위해서 쓰는 경우가 좀 많긴 한데 그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좀 약간 체중으로 찍어 누르면서 이 템포를 좀 조절해 하면서 근전환을 해주는 그런 경우에도 댄싱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방금 같은 경우는 약간 좀 근육을 풀어주기 위해서 댄싱을 했던 모습입니다. 저도 이게 계측 구간 제가 포디움을 노리는 게 아니면 적상사에서 이렇게 개거품을 물면서 열심히 갈 필요가 없는데 이날에서 좀 사실 욕심이 났어요. 무주그란 폰도가 계측 구간이 총 3개 구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스프린트가 하나 있었고 오도제에서 콤 구간이 또 하나 있었고 지금 보시는 적상산 콤 구간에서 그란 폰도 같은 경우는 총 3개 시상 있었고 각 계측 구간마다 1등은 20만원, 2등은 10만원, 3등은 5만원 이렇게 지역문화상품권을 주는 그런 대회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3개 구간을 다 1등을 한다 그러면은 그날 60만원어치 무주 지역 상품권을 받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또 계측 구간이 내 타임으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건 타임이 아니고 내 타임이니까 앞에 먼저 달렸던 사람이 앞에 먼저 달렸거나 뒤에 탄 사람이 어느 정도의 기록을 탔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타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같이 땡하고 출발해서 갔다면 제가 만약에 앞에 있고 뒤에 다 없으면 거기서부터는 좀 놀면서 갈 수도 있을 텐데 다른 경쟁자분들께서 얼마나 빨리 갔는지 제 기록을 알 수가 없으니까 제가 포디움을 위해서는 한치도 방심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머릿속에 이제 포디움 해야 돼 뭐 이런 탐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데이 대회 나가면 항상 저는 제가
포디엄을 노리면서 타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엄청 잘 타는 천상계 뭐 그런 라이더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성적이 좋은 편인 아마추어 선수고, 제가 포디엄을 노릴 각이 나오는 대회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 부분을 노려서 타거든요. 그래서 이번 대회 같은 경우도 MTB 쪽에서는 그래도 제가 좀 포디엄을 노릴 만하다고 충분히 생각이 돼서 전략적으로 제가 팀원 거 자전거를 빌려서 나오게 됐고, 그래서 이렇게 개거품을 물면서 엄청나게 힘들어하면서 적상산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숨소리가 아까 초반에 좀 더 거칠었다가 좀 조절이 됐다가 지금 다시 또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지고 있죠. 그래서 제가 페이스 유지를 이 정도면 굉장히 잘하고 있는 편이라고 생각이 되고, 제 거 영상 오두제 영상편을 보고 오신 분이라면 오두제는 5분밖에 안 걸리니까 5분 동안에 얼마나 숨소리가 미친듯이 커지는지를 한번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로 숨소리가 커지면 그거는 이 30분짜리 어필을 가는 페이스로는 그렇게 갈 수가 없고, 그거는 이제 페이스가 망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조절을 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짧은 거면 제가 이거 물도 안 마실 텐데 지금은 한 절반 정도 왔고, 앞으로 갈 길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중간에 물을 한번 마셔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화학산 같은 경우는 좀 내내 한 9에서 10% 이상 뭐 그랬던 것 같은데, 적상산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좀 롤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경사가 센 데는 세다가 지금처럼 좀 경사도 3%밖에 안 나오는 구간도 있다가, 그래서 좀 전체적으로 롤링이 있어가지고 이런 구간에서는 앞에서 누가 끌어주냐 안 끌어주냐가 기록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이게 비록 3% 약어필이지만 이런 구간에서도 앞에서 누가 끌어주는 게 속도가 보는 것처럼 20 막 이렇게 나오니까 여기서 드래프팅 효과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다들 자기 성적을 노려서 뿔뿔이 흩어져서 저를 끌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아쉬운 마음이 들 건 아니죠. 뭐 아무튼 누가 저를 끌어주면 좋겠다 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뭐 오두제 같은 경우는 호윤 형이 저를 위해서 굉장히 끌어줬기 때문에 이미 엄청 고마워하고 있고, 여기서는 적상사는 30분짜리 어필이니까 사실 굳이 누가 끌어주는 사람이 없어. 제가 잘 타면은 무조건 포디움을 할 수 있는 그런 코스이기 때문에 뭐 누구 남 탓할 것도 없고, 제 자신 힘으로 열심히 잘 타서 잘 타먹자,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타고 있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이제 한 60-70% 정도 올라온 것 같아요. 한 60-70% 정도 올라온 것 같고, 이제 올라오다 보니 다른 대회 참여자분들도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쯤 되면 다들 보통 엄청 힘들어요. 그래서 이미 그란폰도 130에 획득고도 2000이 넘는 코스를 거의 다 탄 상태에서 이 개측 구간을 30분을 조진다는 거는 사실 체력적으로 굉장히 힘든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그란폰도 대회 같은 게 굉장히 체력전이죠. 그래서 체력이 받쳐주지 못하면 이런 개측 구간에서 이렇게 조질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LSD 훈련, 롱 스피드 디스턴스였나? 로우 스피드 디스턴스. 제가 뭔지도 말도 잘 못하네. 아무튼 되게 장거리 그 마일리지가 평소에 장거리 훈련이 많이 돼 있는 사람이 이런 그란폰도 코스에서 훨씬 더 유리합니다. 단거리를 아무리 잘 타도 장거리 훈련이 안 돼 있으면은 이 그란폰도 나오면 이제 맨 마지막쯤 되면 체력적으로 다 털리거든요. 완전 탈탈탈 털려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평소에 장거리 훈련이 돼 있어야지 이런 그란폰도에서 마지막까지도 힘을 좀 쥐어 짜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훈련이 되지 않은 일반 동호인들 같은 경우는 다들 여기서 죽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동호인 참가자 라이더분들이 아마 적상사에서 다들 엄청 힘들어 하셨을 거로 생각이 돼요.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이 포디움 노리는 것만 아니었으면 당장 때려쳤죠. 저도 너무 힘든데, 그래서 아까 타기 전에 뭐 멘탈을 굉장히 다잡으면서 탔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여기서 제가 30분을 조지고 가지 않는다면은 집에 돌아갈 때 너무 후회가 너무 많이 남을 것 같은 거예요. 너무 후회가
너무 많이 남을 거라고 생각이 드니까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30분은 미친듯이 조지고 가야지 집에 가서 후회가 안 남겠다. 그냥 무주를 언제 오겠습니까? 이때 아니면 이렇게 대회가 아니면 무주를 올 일이 없죠.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마음을 계속 다시 다잡아 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이클은 굉장히 멘탈 스포츠이기 때문에 대회나 뭐 이런 데서 자기 자신 멘탈을 어떻게 다잡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들은 자전거를 왜 이렇게까지 힘들게 타냐 뭐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고, 누구는 어떻게 하면은 어필해서 그렇게 멘탈을 강하게 다잡을 수 있냐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건 타고난 거라기보다 타고나는 건 아닌 것 같고, 본인이 그런 마음을 얼마나 그 의지가 얼마나 있고 그런 걸 본인이 얼마나 어떻게 설명 못하겠네요. 의지의 차이죠. 의지의 차이. 본인이 하고자 하는 게 그 마음이 얼마나 크냐, 뭐 그거에 따라서 좀 더 강한 얼마만큼 강한 멘탈을 소유했냐, 뭐 그런 차이가 아닐까요? 뭐 멘탈 다잡는 방법은 사실 팁이 없어요. 본인이 자기 멘탈을 다잡아야지 뭐. 그래서 오두제 영상에선 제가 재미로 그 어머니 약봉지 드립이 너무 재밌잖아요. 그래서 그런 팁을 드렸는데, 그런 어필 정상에 어머니 약봉지 있다고 생각을 해도 사실 너무 힘들면 타협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게 사실이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시간을 정해두고 그 시간 안에 내가 얼만큼 버틸 수 있냐, 그런 리미선을 좀 그걸 최대한 깨려고 해요. 그래서 그걸 최대한 깨려고 하고, 파워미터가 없으면 그래서 그런 걸 좀 더 깨기가 좋은 면도 있는 것 같고, 데이터가 없으니까 좀 힘든 면도 있는 것 같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터널이 나오면서 약간 평지로 좀 접어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경사도가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죠. 이제 이 평지에서 천천히 세월화되어라 가면은 기록 손해를 굉장히 많이 봐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런 평지 구간에서 어느 정도는 밟아줘야지 기록이 훨씬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어필 여기 평지 들어가기 전에 거기서 좀 케이던스 막 조지면서 어느 속도를 만들어냈죠. 그래서 탄력을 만들어내서 최대한 기록에서 이득을 보기 위해서 이런 주행을 한 겁니다. 제 영상에서 여러 번 말하는 것처럼 기록을 땡기기 위해서는 자전거가 원래 쭉 가고 있던 속도, 탄력을 잃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위해서 좀 미리미리 밟아두던가 뭐 어느 정도 페이스를 조절하는 모습이 필요하죠. 그래서 아까 엄청나게 힘든 상태에서 탄력을 잃지 않을 평지에서 조졌기 때문에 지금 다리가 털려있는 상태인데, 그 다음에 바로 고각 11% 어필이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안 되니까 그냥 힘을 좀 더 많이 낼 수는 없고, 그래도 좀 최대한 쥐어 짜내면서 그냥 버텨야 합니다. 이런 데서는 존버의 영역이라고 하죠. 존버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힘을 많이 썼기 때문에 힘을 더 내는 거는 무리이기 때문에, 하지만 파워는 너무 떨어지지 않게 가고 있던 파워를 계속 최대한 유지를 해주려고 노력해 주는 게 좋죠. 그래서 경사도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여기선 제가 시팅으로 하기에는 파워가 너무 많이 필요해서 제가 댄싱을 하면서 좀 체중으로 찍어 누르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또 이게 댄싱만 너무 오래 하다 보면 또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댄싱 계속 하다가 다시 시팅으로 돌아오는 그런 모습이죠. 제가 계속 해설을 하니까 입이 바짝바짝 마르고 그러네요. 제가 이게 10분 이상 넘어가는 걸 해설한 적은 잘 없는 것 같은데, 이번 거 같은 경우는 컷 편집을 별로 안 했어요. 왜냐면 제 거 영상을 보시면서 이 올라가는 구간에서 다른 참가자분들께서 본인이 나오는 부분을 찾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회 영상들을 올리면은 그래서 풀 영상의 조회수가 좀 잘 나오고, 사람들이 거기 안에서 본인이 나온 부분을 찾는 그런 재미도 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저는 해설을 없이 그냥 풀 영상만 올릴까 하다가 뭐
그러기에는 아까 영상 초반에서 말한 것처럼 전 파워데이터도 없고 뭐 또 해설이 없으면 좀 약간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영상 해설보다는 저도 제가 타는 영상을 보면서 그냥 편하게 제가 하고 싶은 말 주저주저리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저리 하다 보니까 이제 영상이 한 25분 넘어가고 있네요. 그래서 코스 한 80-90% 그 정도 온 것 같아요. 제가 기록이 27분 8초인가 그랬으니까 한 2분 한 2-30초 그 정도 더 가면 끝나겠네요. 그래서 근데 이 적상산 마지막 부분이 초중반에 약간 롤링이 되게 많았었는데 마지막 부분에 다 너무 고각 어필이 들어서 적상산은 이 마지막에 정말 뒤지겠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멘탈을 다시 잡으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했어요. 제가 숨소리가 아까 초중반에 거칠었던 것보다 좀 더 훨씬 많이 안정화됐잖아요. 제가 이미 여기서 어느 정도 타협을 했다는 그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너무 힘드니까 얼마나 남아지도 가능이 좀 잘 안 되고, 그다음에 다른 경쟁자들의 기록도 잘 모르니까 어느 정도 페이스로 가야지 내가 뭐 입상을 할지 뭐 그런 것도 모르겠고 하니까 이제 미치겠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열심히 가야 되는데 너무 힘드니까 너무 힘드니까 초반에 이거 타면 괜찮은데 아무튼 방금 같은 경우도 반대편 차선에서 내려온 사람이 저 멀리에서부터 안 보이기 때문에 차선을 좀 약간 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넘어서 가다가 저 멀리서 이렇게 내려오는 게 보이니까 제가 다시 원래 차선으로 돌아왔죠. 그래서 이 카메라에서 보이는 시점하고 실제 타는 사람의 눈에서 보이는 시점하고 다르고 사람의 눈이 훨씬 더 멀리까지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안전면을 최대한 신경을 쓰면서 탔어요. 저 낙차 꽤 많이 해봤거든요. 그래서 저도 제 몸이 소중하고 안전 라이딩이 가장 최우선이기 때문에 굉장히 저도 제 몸을 사랑하고 아끼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안전하게 라이딩 했음을 말씀드리고, 이렇게 또 헛소리를 하다 보니까 1분이 지나갔네요. 그래서 이제 거의 끝나간 거 아닌가 싶은데 이제 경사도가 낮아지면 저 멀리 이제 계측 피니시점이 이제 점점 보이고 있네요. 그래서 드디어 끝나는구나. 그럼 이제 마지막 조지면서 끝내야지. 진짜 나이스 엄청 기쁜 마음으로 마지막 힘을 쥐어 짜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피니시를 받으면서 꼬린 드디어 적선산이 끝났고요. 그래서 저는 기록이 27분 8초로 MTB 적선산 구간에서는 제가 1등을 차지했습니다. 이게 너무 힘들었네요. 아무튼 너무 이번 무주그란 폰도는 좀 일들도 많았고 작년부터 해서 대회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나름 오랜만에 정말 저는 정말 오랜만에 대회 나와서 재미가 있었어요. 끝에 방금 피니시가 끝에 있다서 저는 깜짝 놀랐는데 콩구간은 여기서 끝난 거고 저 끝에 이제 피니시 구간 따로 있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열심히 가서 피니시 구간까지 밟고 대회를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이 여기까지고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